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3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내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관련 내용을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제 33만 4,708명, 이 중에서 이제 해외 유입이 22명인 거고,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누락된 숫자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좀 큰 숫자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를 하면 지금의 이제 확산세를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우선은 우리나라의 이 정점의 그 현황은 해외랑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델타라든지 그 이전의 변이 있을 때는 감염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예방접종률이 최근에 높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즉 유행하는 시기가 다르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에 델타 시절보다 오미크론 변이 시절에 더 많이 유행이 되는데 사실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것을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뾰족한 형태의 정점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완만한 곡선에서 고원을 지나다가 내려가는 약간 터널형 정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40만 명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된다는 표현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자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무증상 확진으로 우리가 검사 안 받는 분들 아주 일부지만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본인이 자가검사를 해서 두 줄이 나왔는데 검사를 안 받는 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평균 약 60에서 70만 명 정도가 신규가 나타나고 그중에 우리가 약 40에서 45만 명만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까지 우리가 계산한 숫자가 약 930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100만 명, 200만 명대 확진해서 지금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감안하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그 정점의 터널을 약 3분의 2 정도 지났고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하루 평균 약 50에서 60만 명이 신규 감염되는 중에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 등으로 좀 더 알게 돼서 약 35만에서 40만 건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은 확인되는 총 확진자 수는 약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대가 이번 주 토요일 또는 다음 일요일 이제 나올 거고요. 실제 우리가 추정되는 숫자가 1,800만 명대가 되면 그럼 우리 인구의 33%가 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비교적 잘해서 젊고 건강하고 예방접종이 잘 된 인구군이 최소 33%라고 하면 자연 감염군과 접종을 했으나 자연 감염된 또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이런 인구군이 약 70%가 되는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정도가 돼서 그런 정점의 터널을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20만 명대부터 해서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하락을 하더라도 급속도로 줄어들진 않고 계속해서 좀 천천히 터널형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미 우리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60만 명대 이상 보였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4일부터는 PCR 검사 외에도 신속항원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확진을 사용하면서 검사하는 곳이 늘어났고 빠르게 확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누락 등으로 7만 명이 합쳐지면서 60만 명대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점의 피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약간 높은 점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높은 고쪽에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샤이 오미크론으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검사하는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은 보이는 확인되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갑자기 20만 명대에서 5만 명, 3만 명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감소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도 해외 다른 확산세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을 거란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해외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거기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확산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이 집안에서 한 분이 감염이 되면 순차적으로 감염되는 패턴을 보이면서 결국은 집안에서 대부분이 감염이 되는데 시차를 두고 감염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가정에 4명에서 5명 정도가 맥스 최대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즉 우리가 유행의 패턴이
3, 4, 5주 정도 지나면 가라앉는다는 것을 가족 구성원의 이런 감염 패턴으로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한 게 오히려 해외와 확산세가 좀 다른, 오히려 좀 예측이 조금 불가능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 대비 하루에 약 8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신규 감염을 보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모두 다 증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2차든 3차든 완료하고 네네.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 못하고 있고 또 본인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PCR 등으로 우리가 3월 13일 전에는 확진을 안 받고 지나갔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패턴은 마스크 착용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등을 통해서 확산세가 좀 기존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이 노출되면서 감염이 확인되는 것과 현재의 확산세가 오미크론의 이런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됩니다.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거 가족이나 뭐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좀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합니다. 시간 제한은 그대로 뒀는데 이 시간 제한을 그대로 두는 게 확산세를 좀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혹은 좀 더 지금 완화를 하는 게 좀 빠르지 않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사실 2월 말 3월 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를 들어 전면 완화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 오미크론 변이도 뭐 BA1, BA2 둘 다 전염력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과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다만 중증화 환자분들을 모시는 데 부담이 되고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그러면 이 터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거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있거든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아주 절제절명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고 네네. 하는데요. 이미 오미크론이 전부 다 감염되고 있습니다. 6명이나 8명 현장에 가보시면 6명인 듯 8명, 8명인 듯 10명씩 이미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2주 단위로 완화를 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만 이해하고 다행인 것은 시간을 전면으로 풀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지금의 확산세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을 하고 건강한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안 하는데 예.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격리자가 늘어나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완화 부분은 조금 더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조정을 해야 되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임의 인원보다도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를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지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재택에서 치료받는 분들 2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200만 명의 인구가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인구학적으로 지난주에 130만 명일 때 하루 평균 22명의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는 약 30분 내외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네네. 1급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러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당신께서 무증상이거나 경증이어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경우라고 하면 방호벽을 써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요구 등을 생각하고 또 이 감염병 1급 병이 어떤 질환이냐면 17개 중에 대표적인 게 에볼라와 메르스입니다. 네네. 소위 말하는 전염력도 강하고 감염이 되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현재는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반 외래나 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를 달래야 되기 때문에 2급으로 낮출 필요가 한 2, 3주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2급에 준하는 질환이 뭐가 있냐면 결핵과 수두, 홍역 네. 등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수두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집에 있는 경우보다는 보통 가까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갑니다. 그러면 예.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수두가 맞고요. 얘는 요거 가라앉고 할 때까지 학교 보내지 마세요 하고 진단서 써주죠. 이런 형태로 벌행하는 거죠. 다만 결핵 같은 경우는 활동성 결핵인 경우에는 일부 격리를 하고 약을 먹고 2주가 지날 때까지는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전염력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급 전염병인 경우에는 격리를 하거나 불편감이 있는 반면에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 모든 비용이. 하지만 수두 때문에 아이랑 어머니가 병원 갔다 그래서 병원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진 않죠. 네. 결핵 등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됩니다. 즉 2급으로 낮춰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논의돼야 되는 핵심이 치료제에 대한 비용, 네. 그다음에 격리 기관, 그러니까 격리 대상, 즉 일반적인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격리를 하지만 우리가 뇌졸중인데 코로나19다 이런 경우에는 격리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같이 나와야지만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 체감하는 거는 일단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격리에 대한 부분도 좀 기준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감을 할 수 있겠네요.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12세에서 17세의 3차 접종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반 청소년은요,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고 또 면역 저하 청소년은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3차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좀 학부모들의 우려는 큰 상황이에요. 어떤 것들이 걱정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벌써 우리 국민들은 잊어버렸을 텐데요. QR 코드라는 게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방 접종을 청소년들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패스트푸드점에 가기 위해서 또는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진행했던 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들에서 예방 접종은 권고할 만합니다만은 네. 권고 수준이 고령층만큼 그것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QR코드의 그 활용도가 지금 임시 중단돼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시 적용된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소아청소년의 5세, 11세, 12세, 17세 예방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이미 우리 학부모나 네. 또 의료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정부와 의료진은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12세에서 17세에서 소아천식, 기타 혈액종양 백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비장이 없거나 폐기혈액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경우라고 하면 권고사항을 높여서 3차 접종을 진행하는 게 맞고요. 기존에 2차 접종까지 하고 감염됐거나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동네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3차 예방 접종에 대한 선택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고 네.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이 있고 또 QR코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접종률은 2차보다도 좀 3차는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3차에 대한 자율 접종 QR코드를 벗어나더라도 많은 분들이 따라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에 30대 40대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예방접종 후 주저하시다가 QR코드 등의 이런 제한이 사라지고선 접종을 안 한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는데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네. 예방접종 3차 예방접종까지 진행했을 때에 메신저 RNA 방식이 있었을 때 뭐 겨드랑이 부종이라든지 발열, 심근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자연적인 저하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소아청소년군에서도 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군에서는 권고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와 학생 그리고 또 해외여행 등에서는 3차 예방접종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네. 해외 유학 등을 고려하는 상황이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가 돼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제 모든 입국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기간을 가졌는데 내일부터 이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가 즉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될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해외 한국으로 출장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에 출장을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주일간 보호를 해준다고. 네. 실제로 그 나라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도 하죠. 현재 이제 이런 혜택을 받는 분은 만약에 오늘 입국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소급 혜택을 받아서 내일 격리 면제가 되는데 여기 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선은 국내 기준으로 해서 2차 예방접종하고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분들 네. 그리고 3차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즉시 면제가 되는데 이 면제에 필요한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쿠브라고 해서 전자로 해서 연동되거나 검역정보 사전 입력 서비스 시스템 누리에다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4월 1일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8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대응 지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소 조직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하루에 2번에서 3번 이상의 그 정부의 보도 지침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44만 명 넘어 그랬는데 아침에 40만 명을 발표했다가 다음 61명이 나오고 이 격리 지침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지금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소 공공의료 조직의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을 늘릴 수 있는 역량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 보건공무원, 보건 인력을 늘린다. 사실은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많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특수부대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유지하고 예비군과 같은 예비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상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특수 감염병 질환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가 교수 등이 얘기하는 전문 감염병 병원과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의 상시 대기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예방접종 등을 하는 국민의 보편적인 공중보건을 위한 보건소에 일반적인 인원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특수질환이라든지 또는 특수 방역체계에 대한 전달 시스템을 위한 부분들은 무조건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네. 기존 인력 중에 이런 상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마치 군대에 좋은 예비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이번에 그 시스템에 따른 일부 보완에 있어서 무조건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확대보다는 전문성 강화에 좀 방점이 좀 찍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